안녕하세요. 현수의 재테크입니다. IRP 계좌는 계좌 전체에서 30%는 안전자산으로 담아야 합니다. 퇴직금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게 이유죠. 그렇지만 주식 비중을 최대한 늘려서 투자하려는 투자자에게는 불편한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사족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안전자산 비중이 낮아서 생기는 위험보다 위험자산 비중이 낮아서 생기는 위험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은 고작 2%에 불과해서 물가상승률을 쫓기도 벅차다는 기사가 있죠. 물가상승률도 못 쫓아가는 수익률이라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말하자면 잃는 겁니다. 투자에서 생기는 위험보다 투자를 안 해서 생기는 위험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안전자산 30%를 강제할 게 아니라 위험자산 30%를 강제하는 것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퇴직연금에서 최대한 주식 비중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주식 비중을 늘리기 위해 IRP에서 투자할 만한 ETF를 몇 개 소개하겠습니다. TDF는 타겟 데이트 펀드의 약자로 이 돈을 꺼내 쓸 시기를 정하면 그 시기에 맞춰서 돈을 꺼내기 좋게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펀드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2060년에 은퇴 예정이라면 TDF 2060을 가입하면 되고 2050년에 은퇴 예정이라면 TDF 2050을 가입하면 되는 거죠. 이 차트는 TDF 2050의 주식 비중의 차트로 처음에는 주식을 80% 유지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주식 비중을 줄여서 은퇴 시점에는 주식 비중을 20% 정도로 유지하는 상품입니다. 은퇴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시점에는 주식이 좀 하락해도 복구할 시간이 충분하니까 공격적으로 주식 비율을 높이고 이후에는 나이가 들수록 천천히 주식 비중을 낮춰서 은퇴 시점에는 안전자산을 많이 확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공격적으로 자산을 불리고 자산이 불어나면 안정적으로 지키는 투자를 하는 거죠. IRP에서 구매가 가능한 TDF는 적격 TDF라고 해서 주식 비중을 최대 80%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은퇴 전에는 주식을 80% 미만까지 할 수 있고 은퇴 시점에는 주식을 40% 미만으로 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상품은 타이거 TDF 2045입니다. 이것은 ETF로 앞서 말한 TDF를 ETF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상품입니다. 올해 4월에 관세 이슈로 하락했지만 금방 회복해서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죠. 실부담 비용률도 0.3493%로 저렴한 편입니다. 미래에셋 홈페이지에도 S&P 500을 최대로 담는 것을 투자 포인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성 종목을 보면 S&P 500 80%에 한국 국채 20%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한국 국채는 만기 1에서 3년 정도로 단기 채권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 전략을 보면 지수 개시일부터 목표일 20년 전까지 주식 79%, 채권 21%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표일 19년 전부터 15년 동안 1%씩 주식 비중을 줄이고요. 5년 전부터 목표일까지 주식 비중을 연 5%씩 축소하고 채권 비중을 증가시킵니다. 목표일 이후에는 주식 구성 종목의 39%, 채권 구성 종목 61%를 투자해서 주로 국내 채권을 중심으로 축적된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입니다. 주식 79%, 주식 39%, 이런 숫자들을 보면 적격 TDF의 규제 안에서 최대한 주식 비중을 높이는 상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ETF를 소개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인정한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이 ETF가 주식을 80% 정도 담아놔서 IRP 계좌에서 전체적인 주식 비중을 94%까지 늘릴 수 있기 때문에 TDF ETF를 안전자산에서 제외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실제로 안전자산에서 퇴출된다면 더 이상 안전자산으로 TDF를 가져가서 주식 비중을 늘리는 투자는 불가능하겠죠. 실제 정부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업계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TDF를 펀드 형태로 가입하면 규제하지 않고 ETF로 가입하는 것만 차단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펀드와 ETF는 같은 상품을 포장만 다르게 한 건데 포장지만 가지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나누는 건 이상하잖아요. 이번에는 코덱스 TDF 2060 액티브라는 상품도 한번 보겠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상품이라서 장기 수익률은 아직 알 수 없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주식 비중이 약 80%로
S&P 500 30%의 전 세계 주식을 담는 VT와 ACWI ETF를 50% 정도 담고 있습니다. 역시 퇴직연금에서 100% 가져갈 수 있는 적격 TDF 상품이죠. 그 외에 20%는 국내 채권을 담고 있고 타이거 상품에 비해서는 채권의 듀레이션이 조금 더 긴 편입니다. 수수료도 타이거와 비슷합니다. 실부담 비용률 0.3658%네요. 운영 방식을 보면 타이거에 비해서 공격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타이거는 목표일 20년 전까지 주식 80%를 유지하는데 코덱스는 목표일 30년 전까지만 80%를 유지합니다. 이후 타이거는 19에서 15년 전까지 매년 1%씩 줄이고 코덱스는 30년 전부터 매년 1.6%씩 줄여나갑니다. 그리고 최종 비중을 보면 타이거는 주식 40%, 코덱스는 주식 20%입니다. 결론적으로 어차피 안전자산 30%에 최대한 주식을 넣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주식 80%가 담겨있는 TDF를 편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계속 주식 비중을 높여서 가져가고 싶다면 새로운 TDF가 나오면 갈아타면 되겠죠. 현재는 2060이 가장 최신입니다. TDF의 상품 설명서를 읽어보면 언제부터 주식 비중을 줄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TDF, ETF를 퇴직연금에서 가입할 수 없게 된다면 그때는 다른 상품을 고민해 봐야겠죠. 다음에는 안전자산 30%에 넣을 수 있는 다른 상품인 채권 혼합 ETF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